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5층 연금 만들기 노후에 대한 걱정들은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준비들이 대부분 안 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층짜리 노후 건물을 하나, 빌딩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네요. 든든합니다. 예, 네. 금융 빌딩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네. 사례죠? 네, 4년 전에 은퇴하신 이렇게 장로님이신데요. 예. 네, 부부로. 근데 이분을 보면서 주위에서 다 부러워해요. 예. 그러니까 뭐 건물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 매달 자기 노후 생활비 필요한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큰 예.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가 정리했으니까. 자, 국민연금 네. 80만 원, 부부 합산 네. 8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40만 원.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40만 원. 네. 주택연금 80만 원 해서 네. 합 네. 매달 240만 원이네요. 그죠? 네. 240이 뭐 계속 나오면 그죠? 240만 그죠. 원이 매달 나오면 네. 괜찮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은퇴했다 그러면 부족하죠. 예. 근데 아직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아직 현재 현역이다. 현역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마음만 현역이 아니고 몸도 현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 물론 이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좀 작게 나와서 80만 원이거든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생활비가 한 3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200 정도를 소득으로 또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예. 이 100만 원을 여기서 빼서 쓰는 거죠. 예, 100만 원. 나머지는 또 투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네. 이래서 200만 원 벌고 음. 매달 한 240만 원 나오고 그럼 도합 440만 그렇죠. 원인데 네. 생활비가 한 300만 300만 원. 원. 네. 그러니까 140만 원 남는다 그죠? 네네네. 140만 원 남는데 그 140만 원이니까 뭐 어떻게 저축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러니까 200은 벌 수 있다.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예. 아직 건강하고 60대 뭐 중반 안 됐는데 예. 어떤 일을 해도 200이 지금 굉장히 미니멈으로 버는 거거든요. 예. 더 벌 수도 있는데 그럼 150만 원을 이분들은 5년 동안 절대 쓸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현금이 1억 5천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5년 동안 ETF를 140만 원씩 넣기로 5년 동안.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여유가 있으면 계속 넣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40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예. 200은 버는 건데 140이 남고 얘가 더 모이겠죠. 2년 뒤가 됐을 때는 5년 뒤가 되면 이게 또 한 1억 넘어갈 테니까. 예. 그래서 이래저래 자신감이 있고 되게 부러워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분 사례처럼 아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조금씩이지만 모으면 네. 또 큰 돈이 되잖아요, 그죠? 네. 매달 2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이 되는데 그럼 이걸 하나씩 조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5층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현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현금을 모은 것도 현금인데 이분들이 지금 200만 원을 버는 것도 현금이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필요한 돈은 옛날 생각보다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버는 것은 또 생각과 다르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음. 첫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5층이라고 할 때 첫째 1층은 뭐예요? 네, 좀 국민연금인 국민연금. 거죠. 네, 국민연금이 당연한 거고. 근데 주변에 보면 아직 국민연금을 아직 가입을 안 했거나 이게 네네네.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네네네. 가운데 근데 40대 50대도 네네.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0년 남았으면 지금이라도 반강제적으로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 좀 어떠세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특히 이제 주부들 네, 맞습니다. 예, 주부들 할까 말까 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기초임금도 오르고 이제 그렇죠.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의 주된 가장 책임을 지는 그죠? 가정을 책임을 이야기하는 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 부부가 이런- 자영업을 하면 두 분 다 넣지 않더라도 한 사람만 넣자. 그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금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그게 2층이라는 거죠. 네,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은
이제 기업 같으면 기업에서 옛날에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이 되는데 네. 그런 기업이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좀 자기 퇴직연금을 저는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DC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 직원들 중에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직원은 제가 DB로 그냥 놔둬라. 또 어떤 직원은 DC로 오자 했을 때 그런 걸 공부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DB로 놔두라고 했던 분들은 급여 상승이 나이가 어려서 매년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큰 사람들은 DB를 좀 당분간 놔두고 예, 그래서 DB를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50대 넘어간 분들은 이제 그 임금 상승이 좀 더디니까 DC로 전환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는 거죠. 갖고 있는 퇴직연금도 잘 관리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근데 또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퇴직금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세액 공제도 되고 하니 우산 노란 우산 공제도 괜찮겠지만 공제 외에도 스스로 이제 IRP를 들으라. 그래서 IRP를 통해서 최소한 연 400, 뭐 많으면 500, 600까지, 700까지 뭐 되니까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키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퇴직연금 그게 2층이고 네네네. 자영업자들은 이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네. 그거죠. 그거를 또 저축은행이나 은행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IRP는 중간에 만약에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좋지만 만약에 불입하기 어렵다 할 때는 그냥 수도해도 되죠. 수도해도 되죠. 수도해도 네.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저는 IRP를 사업자들이 할 거면 조금 뭐 미국 주식을 한 40, 50% 담고 좀 채권 담고 해서 좀 반은 위험 중립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기업은 안 다니지만 자기 가게 자영업이니까 그 스스로 퇴직금을 만들자.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퇴직금입니다. 아무도 주지는 않거든요. 2층이다. 네. 그러면 네. 3층. 3층은 이제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 네. 제가 이제 결혼예비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연금을 들으라 대신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0년짜리 들면 또 끝나고 또 들고 연금 아시지 않습니까? 막 2호 세계. 그래서 어떻게 드는가 하면 이 개인연금을 꼭 들어야 되는데 한 가정에 한 연금. 그러니까 부부가 있다. 네, 그러면 뭐 자매건 형제건 한 사람 이름으로 하나만 드는 거죠. 1가구 1연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뭐 한 15년 넣는 걸로 하고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평생 연금 타기 전까지 추가 불입을 2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30이면 60을 할 수 있고 20이면 40을 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은 꼭 들자. 네, 그게 3층입니다. 3층이고. 네. 추가 불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배력연금 같은 경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기본납이라고 하죠. 네, 기본납과 아까 조금 전에 2배, 네. 그죠? 200%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200%를 그러면 항상 근데 30만 원 가입한다고 하면 네. 10만 원을 기본납, 네, 네. 20만 원은 추가납 추가납 이렇게 이제 40만 원이면 뭐 이렇게 15를 넣고 예. 30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뭐 개인연금 아까 퇴직연금을 했지만 개인연금으로 또 뭐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네. 것도 또 고려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조건에 따라 그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가 투자가 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뭐 주식을 한 50%, 채권은 50%니까 위험 중립으로 가고 예. 그럼 3층은 조금 공격적으로 개인연금이 더 장기니까 그냥 뭐 한 30 넣으면 추가 불입까지 했을 때 저는 뭐 이제 좀 주식형으로 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 납입은 강제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강제성. 보험처럼. 그렇죠. 투자를. 보험처럼. 예, 그래서 강제성이 필요하면 나도 모르게 장기 네. 투자가 되는 이런 네, 네, 케이스들도 많고. 자, 그렇게 해서 1층 국민연금, 2층 대리연금, 3층 개인연금을 쌓았다면 네. 이제 4층. 그러니까 4층 이제 좀 높다 그죠? 좀 어리저리 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한 20년, 15년 전만 저희가 네. 노후 이야기할 때 책 보면 4층, 5층이 없고요. 전부 3층이었어요. 그랬죠. 3층 연금, 주택연금 이야기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5층까지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택연금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 만나보면 주택연금에 관심도 많고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 예. 그러는 붐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도 그렇게 많이 강의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주택을 노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말고 이 주택은 무조건 주택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은 더 올리자. 건물 하나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노후에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거라 그죠. 그렇죠. 그걸 그죠. 주고
다 책임지라. 네, 책임지라. 그게 더 하면 멋있습니다. 요즘 또 다 큰 자녀들이 영내 가지고 네. 그런 조건을 안 받아 애들이. 그렇죠. 안 받아. 자기들이 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되기 싫어. 아직까지도 만나보면 네. 주택은 손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만 지금 노후 생활비가 여유가 있더라도 네, 그죠? 맞아요. 가능하면 노후 생활비가 여유가 더 많으면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 주변을 챙기기도 쉽고 마음이 그다음에 또 재테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훨씬 좋다. 아까 처음에 그 사례했던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경기도 이렇게 좀 외곽에 계신데 예. 주택연금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 자기들이 200만 원 버니까 뭐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아닌데 80만 원 왜 받냐. 예. 근데 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지금 80만 원 벌어서 음. 투자하자. 예.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예. 그렇게 해서 4층도 올리자는 개념이죠. 올리자. 예. 네. 자,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입니다. 노년에 4층까지 집을 지었으니까 좀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5층이 있다고. 5층이 또 이거 있죠. 옥상 아니야, 옥상. 옥상에도 테라스를 짓고 이쁘게 꾸미자 테라스, 예. 했는데 이제 그게 현금입니다. 임금. 만약에 목돈이 없고 매달 나오는 거로 빠듯하다면 예. 뭐 또 집안에 필요한 거나 차를 사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럴 때 뭘 깨야 되거나 그렇죠.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현금이 꼭 뭐 큰 돈 아니더라도 한 5천, 1억, 1억 5천은 예. 현금으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매달 또 나오는 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예.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양바퀴 전략에 했던 그런 거다. 그죠? 신의 양바퀴 예. 전략 맞습니다. 목돈과 월 투자 또는 네, 네, 저축하는 거. 네. 또 청년들 같으면 종잣돈을 만드는 그렇죠. 것하고 월급하고. 또 월급하고. 네, 네, 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항상 양바퀴로 귀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조금 연금 5천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점검 다시 하고 특히 예. 이제 이 데나리온 보시는 분 중에 시니어 분 중에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 노후가 좀 걱정되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해서 목돈 만들어서 1년에 모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네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 아니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네, 가게가 10년, 20년 모르니까 예. 잘 될 때 오히려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죠. 잘 될 예, 때. 예.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경험측상. 네. 예,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특히 오늘 강의는 음. 오늘 내용은 자영업자들 네, 좀 매우 뭐 유익하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에서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정말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 60세 돼서 와서 직장 생활 40년 하신 분과 자영업은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현금을 많이 만졌대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나 보니 너무 준비가 맞아요. 여기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생각보다 예. 돈이 모였고 그러니까 월급쟁이 예. 와이프는 맞습니다. 자영업 와이프를 늘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팡팡 네,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올 때 팡팡 쓰고 없을 때는 굶고. 근데 노년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미리 준비를 하자. 예, 예. 예. 자, 오늘은 노후 특히 자영업자들 대상 네. 5층 연금 재원 만들기를 가지고 1층, 네.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 봐서 좀 어질어질합니다. 저도. 비워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노후가 될수록 뭐 가능하면 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등등에서 생활도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현실입니다, 그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맞습니다. 좀 여유로워서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다. 네. 미리 준비하자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죠? 오늘도 데나리오는 우리들의 재정적인 행편을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지만 하나님께서 살피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으므로 네, 네. 그것도 양바퀴 전략이네요. 맞네요. 네. 네,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팁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